네, 안녕하세요. 김영호TV의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그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25일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있는 그 기념일인데, 좀 독특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제 반대의 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오포지트 데이라고 돼 있는데, 반대의 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반대의 날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성숙이 되지만 또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두뇌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반대의 날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날 하면 또 이 반대를 일삼는 집단이 있죠. 바로 이제 정치권입니다. 뭐 그 사안 자체가 어떻든 간에 어, 즐겁게 합의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법률안을 제출한 그 당, 그 당과 그 대척점에 있는 당은 생각도 반대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늘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법률안을 추진하는 쪽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해 갖고서 그걸 걸러내 주는 것이 인제 반대의 의미이지 뭐 무조건 저쪽에서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싫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도 뭐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라는 그런 그 정치권의 행태는 역시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오늘의 얘기는 그 정치권의 그 어떤 그 반대의 날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역지사지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입장을 바꿔놓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셔널 어포지트 데이는요, 전국 반대의 날. 뭐 내셔널이라는 게 이게 미국에서 있는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셔널 어, 이제 전국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전국 반대의 날은 매년 1월 25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실제 의미와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반대의 날이라는 이 기념일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반대의 말을 반대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반대되는 것이 결국은 인간 사회에 또 뭔가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더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악한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 반대의 날의 어떤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의 날을 활용을 해서 이날을 자녀의 두뇌 발달을 돕는데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5살 정도가 되면은 자녀의 뇌가 인제 성인이 됐을 때 크기의 90% 정도에 인제 도달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학습 패턴이 인제 그때 당시에 5살이 되면은 인제 확립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크기의 90%가 된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때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면 좋겠죠. 자, 부모로서 여러분은 이 흥미진진한 시기에 자녀 두뇌 발달을 지원하는 데 뭔가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어 자녀의 두뇌 발달을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일상의 순간을 두뇌를 키우는 순간으로 바꾼다라면은 부모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되게 자유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일상의 순간 매 순간순간을 뭔가 저런 반대의 날 개념을 통해 갖고서 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자극을 준다라면은 부모가 양육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이 두뇌 활동으로 전국 반대의 날을 기념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기 바란다라는 것이 이 반대의 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인제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대쪽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아이와 함께 "반대편 찾기 놀이를 해 보라."라고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엄마나 아빠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큰 것을 부르면 아이는 그 반대로 작은 것을 응답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음 큰 물건 큰 물건을 이렇게 인제 보여주면서 이 큰 것을 얘기하면 아이는 인제 작은 것을 인제 이야기하게끔 자꾸 인제
강조를 해갖고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 그다음에 높은 것과 낮은 것. 뭐 예를 들어서 큰 산을 얘기하면은 그 낮은 언덕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큰 그 코끼리를 얘기하면 조그만 개미를 얘기한다든가.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산을 얘기하면은 요 앞에 있는 앞 동산을 얘기한다든가. 뭐 그렇게 서로 그 반대되는 개념의 것들을 이런 것들 아주 이게 이제 쉬운 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자꾸 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리한 배경, 즉 이제 자녀가 반대와 이제 거리, 이 근거리와 원거리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또 자녀는 이걸 수학, 과학, 읽기 이런데 이 개념을 갖다 이제 적용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훈련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앞뒤로 하는 것이 항상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 바로 이 반대의 날을 이용해서 그 두뇌 발달을 그 이제 그 유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옹호 논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단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러한 그 단순하고 간단한 활동 이후에 자녀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두뇌 구축을 위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5단계를 이제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기. 자녀의 눈을 들여다보거나 자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바라다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이제 바라다 이제 부모가 그걸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기. 아이들이 앞장서기 하고 아이들의 말, 소리, 행동, 아이디어에 반응하며 따라갈 때 가장 강력한 두뇌 행동이 순간이 만들어진다. 안에 아이들이 시선을 이렇게 이제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아 저게 관심이 있구나. 하면 이제 아이들은 앞장서게해서 그쪽을 따라가게 한다는 얘기야. 거기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또 행동을 하고 또 그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의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반응을 하고 할 때 그 순간에 강력한 그 아이의 두뇌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채팅.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속 채팅하여 주변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데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죠. 뭐 시선이 가는 곳을 보고 그 시선이 가는 곳이 뭔가 아이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아이가 반응을 한다면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또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채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기. 이것은 피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두뇌 발달을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이걸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팅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아이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다른 쪽에서 관심을 주는 그것과 아이가 소통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해갖고 어, 그런 그 부분을 더 확장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이게 확장입니다. 자녀가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거나 자녀의 생각, 학습을 확장하는 후속 질문을 계속해서 시간을 더 오래 지속시키다 보면은 아이의 두뇌 구축, 두뇌의 발달이 아주 획기적으로 또 예리하게, 그다음에 굉장히 두텁게 그렇게 확장이 돼서 두뇌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 영화인데 2009년 10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된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사무엘 벤슨, 빌리 엉거, 사무엘 벤슨은 부모가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자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어, 바라기 시작한다. 즉 뭔가 부모가 자꾸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린 사무엘 벤슨. 이게 지금 그 여기 나온 출연자들의 그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글이 주는 의미는 어린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뭔가 규칙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샘이 이게 사무엘이 이게 이 샘이 이 애칭이 샘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잠들기 전에 할머니한테 이제 그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자기 소원을 빌고 싶은 것을 별에게 이렇게 소원을 빌면 그 별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원을 빌었더니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미와 그 여동생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을 때 온 세상이 이제 바뀌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바뀌고 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어른들은 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이가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돼갖고서 세상을 어린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거나 레스토랑, 뭐 식당이라든가 정원, 뭐 이런 모든 직업은 아이들이 다 이제 참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대체 이게 뭔가 잘못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을 뭐 되돌릴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이제 이 사무엘과 그 이제 여동생 이제 칼라, 이름이 칼라인데 세미와 칼라의 이제 어떤 그 이제 의무라고 할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뀐 세상을 보니까 유아는 노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가 노인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자, 그런 다음에 세미의 할아버지인 잭슨 벤튼, 세미 할아버지 우연히 정지 신호를 만났는데 그 장교 복장을 한 어린 아이를 보고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보고서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어려운 어린 아이가 이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절 매는 거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제 어린 아이가 장교 복장을 딱 하고 있으니까 이 잭 벤슨은 이제 쫄병 출신이었었는가 보죠. 장교 앞에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절절 매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교한테 이제 이 할아버지, 세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체포가 되고 이거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세미가 이게 소원을 빌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반대 입장이 돼 보니까 세상이 뭔가 뒤죽박죽되면은 오히려 세상이 더 엉망이 된다라는 거. 이게 뭔가 그 입장이 뒤바뀌게 되면은 의계 질서가 엎어지니까 세상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된다는 걸 그때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목이 그래서 반대의 날이 이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세미와 칼라는 이제 아이들이죠. 부모가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이거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다음날 칼라의 가장 친한 친구 수가 또 그녀의 어머니를 해고할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 그 수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이제 칼라가 그걸 알고서 수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수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막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세미는 체즈라는 이제 또 하나의 출연자, 체즈가 전 세계를 신비화하려는 사악한 계획을 갖고 실험실로 이제 그 실험실에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실험실로 가서 이제 칼라하고 힘을 합쳐서 그 체즈가 그렇게 세상을 신비하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해서 세상을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미나게 세상에 이제 여행을 떠나자 해갖고서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줄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조금 글이 정교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이 반대의 날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래 위가 바뀌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어린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들어 갖고 2009년 10월 달에 이제 출품을 했던 거죠. 네. 하여튼 이러한 그 뒷배경에는 이런 반대 날이라는 이런 그 두뇌 발달을 시키는 어떤 학습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 두뇌 발달을 위한 학습 패턴은 이렇게 5가지 이 단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세상은 그렇게 반대의 이 장소, 반대의 측면, 반대의 방향에서 한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한번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국 반대의 날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또 기념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갖다 쭉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모티콘은 바뀐 세상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바뀐 세상을 다시 원위치시킨 것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북치고 장구치면서 행진을 하는 즐거운 모습으로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아래위가 뒤집힌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반대의 날이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반대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